KBS 칼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장 김유진입니다. 지난 14일 또 한 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방송에서도 안타까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9월 14일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의 대형 쇼핑몰에서 3살 남아가 분수대 배수로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10시쯤 쇼핑몰 1층에서 식사하던 아이의 부모가 광장에서 놀던 A군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색 끝에 배수로에 빠져있는 A군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뉴스 보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 중이던 분수대 배수로에 3살 난 남자애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수원시 이이동에 있는 쇼핑몰 앞 분수대 배수로에 3살 난 신모군이 빠져 있는 것을 쇼핑몰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쇼핑몰 측은 수심 1.5m가량 되는 배수로가 그대로 밖으로 노출돼 있는데도 주변에 출입 통제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군의 부모가 사고 1시간 전인 밤 10시쯤 쇼핑몰 근처에서 아이를 잃어버려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인터뷰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설마 하고 분수대 밑에 있는 데에 구멍 맨홀 밑에 이제 물이 있는 부분으로 후레쉬를 비춰서 보니까 애기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하자보수 공사를 아마 하다가 주변에 안전 펜스나 그런 안내문 없이 보수를 하다가 뚜껑을 안 덮고 그냥 가신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코드 아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학우분 계신가요? 미국의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 아담이 1831년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4년 월마트 매장에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코드 아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0분 안에 아이를 찾아라 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는 미국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백화점, 지하철,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시설의 출입문 봉쇄 등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실종 아동을 찾는 실종 아동 수색 프로그램입니다. 코드 아담을 시행하는 시설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야 합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도 실종된 어린이를 찾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죠. 미국은 2003년 코드 아담을 법제화했고 현재 모든 연방 정부 건물은 의무적으로 코드 아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도 2014년 7월 29일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 예방 지침을 도입했는데요. 한국형 코드 아담은 실종 아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처럼 실제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보 발령, 출입구 감시, 수색, 미발견 시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코드 아담 발령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대상 시설은 매장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쇼핑몰 등입니다. 한국형 코드 아담은 도입 후 첫 4개월 동안 총 246건의 실종 발생 경보가 발령돼 실종자 전원을 수색으로 찾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왜 코드 아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방송 처음 전해드렸던 3살 배기 아이의 사고 소식이 바로 코드 아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장 분수대에서 A군이 익사한 채 발견된 수원 광교 신도시 내 비쇼핑몰은 매장 면적만 4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해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 코드 아담의 대상 시설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경찰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사고 직후에 취재진들이 문의하자 그제야 현장을 조사한 후 코드 아담의 대상 시설이 맞다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5월 말 비쇼핑몰이 개장하기 직전 경찰은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하고도 대상 업소가 아닌 것으로 오판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경찰청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6월에서 7월 전국의 코드 아담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전체 점검을 실시했지만 비쇼핑몰은 이 목록에서도 누락되었다는 정보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규정상 경찰이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코드 아담 대상이라는 신고를 해줘야 파악이 되는데 개장 이후 업체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쇼핑몰이 미리 코드 아담인 시설인 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찰이 비쇼핑몰이 들어선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도 코드 아담이 시행되는 시설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으로 보았을 때 아이의 부모, 경찰, 쇼핑몰 세 입장 모두 조금씩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아이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고 있었다는 것은 부모의 과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네요. 어떻게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이가 어리다는 점, 그리고 꽤나 넓은 쇼핑몰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분명 밤 10시면 이른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이가 어리다는 점, 그리고 꽤나 넓은 쇼핑몰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분명 밤 10시면 이른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쇼핑몰이 왜 그동안 코드 아담을 시행하는 시설로 경찰에 신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물론 코드 아담을 실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늦은 시간에 쇼핑몰 내에서 아이의 실종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느꼈다고 말하기엔 과장된 감도 있으나 이 사건에는 분명히 언젠간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후에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도 나태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